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세월호 이전에는요, 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말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다. 그래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말입니다,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란 숫자인데요. 2020년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입니다. 25,429명입니다. 이게 평균이 말입니다, 최근 평균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25,429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자, 이게 후천적이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7,638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때가 이제 세월호 참사예요. 35,255명까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늡니다. 25,429명. 2022년에. 이렇게까지 느는 것은요, 이 그래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2016년에 35,255명이 줄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살기가 진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내전 상태, 이제는 정치적 내전 상태까지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든 합리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찬성이요, 찬성이에요. 내 편이 주장하면. 남의 편이 주장하면 그게 설사 객관적인 지표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저 죽일 X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제 댓글에도 보면요, 제가 지표를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욕 쓰는 사람들 보면 육두문자가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진짜 떠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엄청난 댓글을 보면요, 내가 왜 유튜브를 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따져본다면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사느니 차라리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게다가 여러분, 국적 이탈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게 나이가 성인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2016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2017년에는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도 좀 줄었다고 하지만 3,261명이나 되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이고 참 힘들다, 나는 선진국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새 국적을 얻은 사람들, 미국으로 간 사람이 56.2%고요.
일본으로 간 사람이 14.8%고요. 캐나다로 간 사람이 13.6%나 됩니다. 떠나자죠.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제가 봐서는 유일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예요. 아니,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국민이 죽었는데 왜 우리는 또 이념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진짜 불합리하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6.25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지난 정권 때는 더더욱 못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매번 사죄해라, 배상하라. 그러면 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어떤가요? 그놈들은 사과하나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놈들이란 말이 나왔네요. 아니, 매일 미사일이나 뻥뻥 쏴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수중 핵미사일까지, 수중 미사일을 운반하는,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그런 잠수정까지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적화 통일시킬 것인가, 여기만 골몰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과 우리 안 받아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라는 최악의 비극을 맞았는데 왜 그 비극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나요? 지금도 미사일을 빵빵 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안 하나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게 짙은 고동색이요. 지금 연고나 무연고 이주입니다. 이주. 그중에 현지 이주를 하는 사람 보세요. 2018년에 5,623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도 1,485명 적지 않습니다. 2017년에 773명에 비하면 이게 워낙 많이 늘어나요. 워낙 많이 늘어나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안타깝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해외 이주 신고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똥자라고,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진짜 지도자로 존경받고 싶으면요, 대한민국의 이 정신적 내전 상태, 정치적 내전 상태, 이 상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제발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많이더라도요, 반드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온전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저 북한의 무식한 김정은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삶이 피폐해지면 저는 그만큼 국력도 약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의 삶의 질 만족도가 5.9밖에 안 된다. 지금 OECD 평균이 6.7인데 우리는 5.9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어렵다. 그냥 헬조선이니 탈조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요즘같이 나라가 두 조각 나 있고요.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까 더 힘듭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도 문제예요.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현금 부자니까
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요 위기가 더 커지고 위기가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핀란드가 7.8이고 스위스가 7.5인데 미국도 7이거든요. 이렇게 되기를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냥 기대치까지 적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좀 조용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저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